네, 오늘 국회에서는 크리스마스 전에 원포인트 국회를 열어서 예산 부수 법안과 민생 법안을 처리하자는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그런가 하면 4+1 협의체는 참여한 야당이 모두 석패율제를 포기하면서 선거법 협상이 다시 속도가 붙은 모습입니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중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기동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당초 오늘 1시 반에 민주당 의총이 예정돼 있었죠?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지금 의총을 소집해서요. 1시 반부터 4+1 협상단위에 합의된 선거법, 공수처법, 그다음에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한 법에 관한 대략적인 브리핑이 있었고요. 그 안에 대해서 당론 추일 절차를 밟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오늘 전격적으로 4+1 이제 합의안이 이제 제시가 됐는데 이 네. 부분이 사실 이제 구두로 합의가 됐다는 소식도 있었고요. 지금 그 의총에 제출된 그 안은 이제 최종 합의안인가요? 예, 최종 합의안입니다. 오전 중에 이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소수 야당들의 대표들이 모여서 전격적으로 석패율제를 철회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예. 그렇지만 기아 합의했던 이 47석 가운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30석에 대해서 캡을 씌워서 50% 연동률을 도입하는 이런 선거법에 대해서 전격적으로 합의를 했고, 더 이상 민생 문제, 예산 부수 법안 처리 문제, 그리고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법, 유치원 3법 등 제반 밀린 현안들에 대해서 국회가 책임을 방기할 수 없다. 그래서 전격적으로 합의에 이르는 과정이 있었고요. 좀 더 확대되어서 4+1 협상 과정에서 그 합의를 존중해서 받아들였고요. 지금은 더불어민주당이 그 당론 추인 절차를 밟고 오후에 본회의를 어떻게 소집할 것인지에 대해서 토론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네. 오늘 그 제시된 그 합의안은 일단 그 선거법에 대한 단일안이고 지금 그 검찰 그 개혁 법안은 아직 이제 마무리 단계라고 들었는데요. 어떻습니까? 예, 선거법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4+1 협의체에서 합의를 이루어냈고요. 그다음에 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한 법률 역시 거의 다 합의가 이루어져서 지금 작구를 수정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아마 한두 시간 지나면 상한된 법률로 오후 본회의 과정에서 보고를 드릴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민주당 측에서는 이 부분을 이제 당연히 추인할 가능성이 높은 것 같고요. 결국에는 이제 문희상 국회의장이 오늘 오후 3시에는 본회의를 개의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당초 이제 민생 법안과 그리고 예산 부수 법안에 대해서 이제 원포인트 국회 본회의를 제의했었던 건데 이제 패스트트랙 법안이 이제 들어옴으로 해서 같이 일괄 상정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 부분을 좀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어떻게 논의가 될 것 같습니까? 오전 그 3당 원내대표와 국회의장과의 회동 과정에서 민생 개혁 입법과 그리고 예산 부수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원포인트 이 본회의를 논의를 했는데,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께서 국회의장의 어떤 책임 이런 부분을 제기하면서 20분 만에 자리를 박차고 나가셨어요. 그래서 심도 깊은 논의는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오후에 본회의를 소집하기까지 아직까지 시간이 좀 남아 있으니까 민생 개혁 법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예산 부수 법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리고 기왕에 패스트트랙에 태워졌던 공수처법과 선거법, 검경 수사권 조정법들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에 대해서 충분히 토론해서 가닥을 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예산 부수 법안이 제일 중요하고요. 내일 국무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국무회의에서 예산을 처리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반드시 오늘 중으로 국무회의를 하기 전에 예산 부수 법안을 처리를 해야 내년도 예산을 정상적으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99개 민생 입법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에서 필리버스터를 걸어놨는데요. 그 필리버스터에 대한 봉인을 해제하고 쟁점이 없는 민생 개혁 법안이기 때문에 양당이 좀 합의할 수 있다면 그것을 먼저 처리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순차적으로 선거법, 공수처법,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한 법, 그리고 유치원 3법에 대해서 의안들을 상정하면 되는데요. 순서대로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지금이라도 좀 늦지 않았으니까 선거법 개정안 역시 충분하게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토론할 수 있는 그런 안에 가까운 것이거든요. 기존
253대 47 이런 구도를 그대로 유지했고 47석 내에서 30석의 캡을 씌우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 것이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의 의견과도 크게 배치하지 않는다고 보여집니다. 얼마든지 협상을 통해서 처리할 수 있는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는 만큼 크리스마스 이전에 예산 부수법안과 민생법안 그리고 패스트트랙 관련 법안들을 처리하자는 더불어민주당의 제안에 대해서 숙고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과 희망이 있습니다. 네, 지금 뭐 말씀하신 걸 정리하면 일단 오늘은 이제 본회의를 열더라도 일단 민생법안과 예산부수법안을 처리를 하고 패스트트랙 법안은 이제 순차적으로 상정하면 된다. 일괄 상정이 아니고 이제 단계적으로 상정하는 걸로 이해하면 되겠군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야 간에 그러니까 자유한국당과의 의사 일정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의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겠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민생개혁법안을 처리하자 이렇게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그 순서를 밟아 나갈 수 있겠지만 지금까지 자유한국당이 취했던 태도를 바꾸지 않는다면 즉 200개 법안에 대해서 민생법안에 대해서 패스트트랙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부득불 오늘은 예산 부수법안 그리고 선거법,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에 관한 법 이렇게 순차적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예.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문희상 국회의장과 민주당이 예산안 처리에 대해서 이제 사과를 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지 본회의에 응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절충이 가능합니까? 드릴 말씀은 많아요. 그리고 문희상 국회의장께서 본회의가 소집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한 적절한 입장 표명을 하겠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주셨어요. 이 부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참고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가장 그 20대 국회에 들어와서 늦은 예산안 처리였습니다. 법정 시한을 어겼고요. 그리고 그 소중한 시기 일주일이라는 12월 초에 예산과 민생입법을 처리해야 될 가장 소중한 시기에 자유한국당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한번 되돌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거의 직무 정지를 당했고요. 새로운 원내대표를 뽑느라고 일주일을 허송세월을 하신 분들이 당사자가 바로 자유한국당 의원분들이세요. 그렇게 남 얘기하듯이 법을 넘어서는 부분까지 국회의장에게 더불어민주당이 잘못했다, 일방적으로 사과해라, 재발방지책을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 주시는 건 조금 앞뒤가 선후가 맞지 않다고 생각되어지고요. 저는 의장께서 적절한 의견들을 표현하기로 하셨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서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서 크리스마스 이전에 예산 부수법안, 민생입법 그리고 패스트트랙에 부의된 법안들을 처리할 수 있는 이런 과정의 길로 나오는 것이 전체 국민을 위해서나 자유한국당을 위해서 합당한 길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도 언급하셨습니다만 지금 그 나온 4+1 합의안이 기존의 이 지역구 의석과 이제 비례대표 의석의 구도를 그대로 가져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에서도 네, 그렇습니다. 조금 더 의견 접근할 수 있는 여지가 더 생긴 것 같아요. 근데 민주당도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선거의 룰을 정하기 때문에 과거의 상황을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요. 네. 잠깐만요. 상황을 말씀을 드려보면 예. 19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의 이병석 전 의원님이셨습니다. 예. 이병석 전 의원께서 낸 최종안이 뭐였냐면 지금 우리가 4+1에서 합의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정신을 반영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지역구 의석과 비례대표 의석 지금 나와 있는 한 50석 정도를 반 정도를 연동률을 구상을 하는 연동형 비례대표를 하자 이렇게 최종안을 당시에 새누리당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었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이병석 의원께서 내신 안이거든요. 이 안과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유한국당이 무조건 반대하면서 위성정당 운운하면서 국민들 불안하게 하실 것이 아니라 협상의 장으로 나와서 얼마든지 의견을 개진하면 저는 이 공통분모가 충분하게 형성될 수 있다. 그것이 국민들이 원하는 타협과 절충의 정치 아니겠느냐, 정치의 묘미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네. 만약에 이제 자유한국당이 계속 반대를 한다면은 4+1 합의한 대로 계속 상정해서 처리를 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네. 지금 정세균 총리 후보자 임명 동의안도 인준을 받아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이제 한국당의 네, 협조가 그렇습니다. 필요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전망하고 네. 계십니까?
뭐 정치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총리 인준과 관련해서도 저는 자유한국당에서 일정한 견해를 가질 수 있고 이런 패스트트랙 법안과 연계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렇지만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렇게 말씀드려봅니다. 또 이건 이거의 문제이고 또 총리 인준은 총리 인준의 문제이거든요. 국정 공백상황 방치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되어지고요. 정세균 총리 후보 내정자, 총리 내정자 이분이 가지고 있는 인품과 그리고 식견, 경험, 도덕성 이런 부분을 충실하게 좀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따져주시고 그리고 국민들과 더불어서 함께 판단해 나가는 이런 과정들을 함께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오늘 더불어민주당 의원 기동민 의원과 국회를 통해서 연결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